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당일날만 제일 좋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진짜 가시밭길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벌써 대통령실 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서 또 병원에 입원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누구예요? 그 어공이에요? 정부 파견냈던 정부.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여자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뭐 지금 의식은 찾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아마 좀 갑작스럽게 빡시게 좀 일을 시킨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참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사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보통 1년이니까요. 네. 그냥 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정청래 사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투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거죠. 당권 투쟁. 정청래냐 박찬대냐. 네. 코 파진 사람이냐 정청래는 뭐죠? 이 정청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딸들한테 꽤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이 정청래가 맨날 뭐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개딸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청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역구 관리를 잘합니다. 맨날 가서 이 시장 가서 뭐 밥 먹고 가서 그 쇼츠 찍고 뭐 지 처먹는 거 쇼츠 찍어 갖고 뭐 한 50만 뷰 나오고 제가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 춤도 추고. 춤도 추고 뭐 진짜 딱 개딸 그 수준이에요. 딱 개딸이 좋아하는 그 수준 저런 겁니다. 저러고 이제 시장 가서 이제 뭐 맨날 뭐 국수 처먹는 거 사진 올리고 찍어 올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청래가 지금 그 인기를 토대로 해서 당 대표직을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힘들어요. 이재명은 정청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저 작자는 원래 정청래는 옛날 정동영계였어요. 근데 이재명도 정동영 유시민 나고, 유시민 나고 뭐 이런 계열 있던데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친구다. 맞아요. 그게 달라요. 저 작자가 내 앞에서는 뭐 깜빡깜빡 죽지만 언제든 뒤에서 이 칼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박찬대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박찬대는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당원들한테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대의 그 당정 관계는 이제 뭐 수직적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거죠. 이재명 그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그러니까 둘 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정청래는 그 최고위원을 했던 거고 수석 최고위원, 박찬대는 원내대표를 했던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상하관계가 분명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아이러니가요. 보면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했던 김민석이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미 대사관저에 폭탄 들고 들어갔던 이 정청래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참 그러면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요? 미국이 어떻게 볼까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놈은 뭐 문화원 점거 이 배후 조종하고 한 놈은 사제 폭탄 만들어 갖고 관절을 갖다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미 정당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정청래가 되나 박찬대가 되나 뭐 50% 100% 도찐개찐 아니겠는가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김병기가 원내대표 나섰지 않습니까? 김병기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또 이재명이 밀고 있는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서영교가 지금 나서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병기 아들 문제를 어디서 폭로하신지 아십니까? MBC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보면 보통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이거 잘 안 하는데. 자, 지금 이 문제를 MBC가 나서서 폭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 뭐 지금 차명 이 재산 가지고 있고 또 돈도 뭐 15억 빌리고 하는 거. 이걸 어디서 폭로했어요? 뉴스타파에서 했어요. 뉴스타파. 그리고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이 재산 문제는 또 이것도 뉴스타파에서 하고, 뉴스타파. 경향신문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냐면요. 이제 분야는 다 달라요. 근데 김병기는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위성락은요. 저는 뉴스타파는 뭐 어떤 맥락으로 보냐면요. 어떤 맥락으로 보냐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동맹파 대 자주파. 네. 동맹파 대 자주파 거기서 동맹파를 좀 흠집내는 거예요. 네. 동맹파. 이게 박지원이 뭐라고 그랬죠? 위성락은 친미를 넘어서 찐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찐미. 근데 그리고 벌써부터 외교안보 라인 후속 인선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벌써 의견 충돌이 있다. 동맹파 대 자주파. 그러니까 위성락이 동맹파의 헤드고 이 자주파는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인 이종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뉴스타파 같은 좌파 그 매체에서 보면은 자기 내부지만 더 미운 놈을 때리는 거예요. 네. 위성락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개걸스럽게 여기저기 진짜 모아놓은 건 많더라고요. 네. 80억이나 돼요. 뭐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뭐 대여섯 군데 됩니다. 뭐 그거는 직업이 외교관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 투자업자 같아요. 그래고 80억이고요. 저걸로 그 월세 들어오는 게 한 1,400만 원 정도 된대요. 아, 자기 본 월급보다 많아요. 위성락이. 지저분하게 하여간 여기저기 깔아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부럽죠. 열받아서 그래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동맹파인 이걸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김병기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자기들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 오광수 검찰 특수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정을 좀 운영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 해야 되고 미국과 관계도 해야 되고 좀 성과를 내야 되면 좀 그런 사람을 기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강성 집단이에요. 그렇죠. 자, 이 집단이 지금 뒤에서 뭔 소리야 지금 당신이 대통령이지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 준 건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뒤엎어야 되는데 검찰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저 위원정당 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나라를 점령해야 되는데 딱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문화혁명 때 홍위병 같이 홍위병 있죠. 그런 거 하고 싶은 바로 자들이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검찰청법 이 네. 검찰청 없애는 거 법안 내고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정당을 갖다가 이제 제소하는 거 내고 강성이 하는 작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이재명 정권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팍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묘한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앞장서는 게 뉴스타파, MBC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특검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조국이 혁신당에서 특검 추천을 했는데 3명을 추천했더라고요. 근데 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한동수 누굽니까? 저 대검 그 뭐죠? 저 감사 저건가요? 그 해갖고 윤 대통령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놈.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하다가 추미애 붙었다가 또 윤동호 안 좋은 점.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검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윤통하고 저 윤 전 대통령하고 관계 안 좋은 놈 해놔놓으면 국민들이 결과 나오면 그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참.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이게 이 어쩔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중립적인 인사 내세우면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놈들을 내세워요. 그러면 이제 막 마구 휘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6개월은 이 기사가 그냥 다 도배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내가 말하는 게 좀 일면톱에 나와야 되는데 네. 왜 특검하는 걸 맨날 내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거 할 때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괜히 특검 건드렸다가 돈 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런 그 민주당 내 움직임이 이게 이제 처음 권력의 분화가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매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세력 내 그 야당이 약하면은 거대 여당 집권 세력의 권력 분화는 네. 예,
빨리 촉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더 이상 견제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당 자기들 안에서만 뭔가 잡으면 그렇죠. 다 잡을 수 예, 있다라고 그럼요. 하니까 이 개싸움이 빨리 벌어지는 거고 빨리 벌어지죠. 지금 이 싸움은 굉장히 예전에 뭐 자주파 동맹파 싸움보다 더한 내부 권력 투쟁으로 저는 진화될 수가 있고 이게 친명계의 분화로도 진행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친명계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떠면 측근 그룹과 그렇지 않은 예전에 이제 친문 이쪽에 이제 운동권 그룹들 요런 그룹들이 이제 뭔가 분화가 시작되는 그게 아마 이번 대표 선거와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네. 여기서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권력이란 게요. 지금 10일도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참 싸움이란 게 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즐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려면 빨리 이쪽에서 내부 정비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모양을 갖추면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요. 예. 참. 만약 이런 식이면요. 이재명과 그다음에 친명들 개딸들 원하는 대로 나라 다 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의힘. 아우 정말 입이 아픕니다. 좀.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잠기네요.